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재정준칙 도입 관련 5강 시리즈 중에 첫 번째 강의, 왜 지금 재정준칙이 필요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정의 현 주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재정은 국제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절대 규모면서 재정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영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100%를 넘어서고 OECD 국가들의 평균이 109인대에 비한다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40%로 선진국들의 절반 이하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차례의 추경을 통해서 67조 원 규모의 추경을 시행하였고 금년도만 하더라도 100조 원 이상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정의 역할로 인하여 금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0.7% 역성장 중에 민간 부분이 마이너스 2.6%를 성장했음에 비하여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1.9%포인트로 과거 5년간의 평균 1.0%포인트에 비한다면 거의 2배 정도 수준의 성장 기여도를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에서 국가 채무의 증가와 재정 수지가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했습니다. 중기 재정 전망이 24년까지 전망을 토대로 볼 때 국가 채무 수준은 지금의 44% 수준에서 50% 후반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통합 재정 수지도 지금 마이너스 4.4%입니다만은 24년까지 마이너스 4%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주요국 대비 재정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하더라도 앞으로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하여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정의 건전성, 지속 가능성을 위하여 재정 준칙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재정 준칙과 관련하여 지금 전 세계 92개국이 이미 재정 준칙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도입하고 있고 OECD 국가 중에서는 한국과 터키만이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많은 개도국들도 이와 같은 준칙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선진국의 경우 통상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이 강화되고 그 이후에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커버하기 위하여 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독일과 스위스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감사원도 재정준칙을 권고하고 있고 국회 예정처 같은 경우도 재정준칙 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IMF나 OECD도 재정의 관리를 위하여 준칙 도입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4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국가 채무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속도에 대한 경계와 관리가 필요한 점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재정 수지의 관리 노력이 각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고령화, 통일 또는 미래 대비를 위하여 재정의 여력을 축적하는 것도 우리의 숙제입니다. 네 번째,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 의존도를 감안해 볼 때 국가 대외 신용도 또는 국가 신용 등급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재정준칙 도입을 구상하면서 크게 재정이 위기 시에 적극적인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재정의 책임성 측면과 아울러 재정의 건전성, 지속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된 재정 건전성도 확보되어야 된다는 2가지 측면을 모두 잡고자, 즉 2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향으로 재정 준칙을 구상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미래 대비를 위하여 재정 준칙의 도입이 매우 기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